새해가 찾아왔고 벌써 24일이 지났다. 그 사이 하준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하준이는 2주간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갔다. 전지훈련 떠나기 전 엄청 힘들 거라고 말을 해줬지만 하준이는 자신 있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하준이의 첫 전지훈련을 보기 위해 우리 가족은 3박 4일간 제주도를 향했다. 하준이가 사용하는 방과 3칸 떨어져 있는 방을 의도치 않게 배정받았다. 같은 층의 옆옆방인 걸 알게 된 후 직원분에게 방 배정을 바꿔달라 했지만 바꿀 수 없다고 했다. 하준이의 방에는 10명 정도의 같은 팀원들이 있었다. 그래도 리조트에 욕실도 2개, 방도 2개에 거실이 있었기에 적응은 수월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훈련에 옆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에 하준이는 힘들어했다. 쉴 때는 혼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하는 하준이인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런 방식으로 쉴 수 없었다. 하준이를 잠깐 마주칠 때면 하준이는 혼이 빠져나가 있어 보였다. 잘 참고 버티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첫 번째 날 하준이는 저녁에 잠깐 우리의 방에 왔다.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말했다. 하준이 온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했다. 나가는 하준이를 불렀다. 하준아 너 우냐? 라는 나의 말에 하준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정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울지 말라고 안아줬다. 그 때문이었을까? 하준이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 하준이는 방으로 향했다. 그날 아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2번째 날이 밝았다. 아내는 하준이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괜스레 하준이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서 그랬다. 하준이를 위해 우리는 서점을 찾아서 갔다. 핸드폰은 이미 코치님에게 제출해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을 좋아하는 하준이를 위해 여러가지 소설을 골랐다.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들을 하준이가 좋아했기에 내 취향 위주로 골랐다. 3번째 날 처음으로 우리는 하준이가 하는 훈련을 보러 가지 않았다.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예준이를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제주도에 사는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는데 하준이 전화였다. 알고 보니 같은 팀원의 어머니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한 거였다. 하준이가 혼자서 1층 로비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전화를 빌려주셨다고 한다. 하준이는 오늘 우리가 떠나버린 줄 알고 불안해했다. 안심을 시켜주고 숙소로 돌아간 뒤 하준이를 방에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다.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코치님께 전화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준이와 2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흔쾌히 코치님은 허락해 주셨고 하준이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하준이는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다. 하준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지만 하준이는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했다. 휴식을 취하는 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자신과 다르게 욕을 섞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이다. 어렸을 때 하준이에게 말하곤 했다. 아빠가 욕한다고 해서 너도 욕하면 넌 죽는 거다잉. 철저히 하준이는 나의 말을 따르고 지금껏 태어나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다. 펑펑은 하준이를 진정을 시키고 말했다. 하준아,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건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 다른 아이들도 너만큼 힘드니까 조용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 일부러 같이 떠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지금 비행기표로 애매해서 널 데리고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가 장담하는데 너 지금 돌아가면 아마 나중에 날 원망할 거다. 그때 아빠가 날 데리고 가지만 않았다면 축구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야. 네가 지금 여기서 돌아가 버리면 너의 꿈인 축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하고 난 후 난 하준이의 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이 사진을 가지고 하준이를 놀릴 생각에 그 와중에도 신이 났다. 그때 하준이는 나에게 말을 했다. 나중에 하준이는 나에게 말을 하겠지. 아빠, 그만 좀 놀려요. 언제적 일로 지금까지 놀려요. 못 버틸 것 같은 이 생활을 버틴 하준이는 나중에 추억 아닌 추억으로 새겨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날 우리는 광주로 돌아갔다. 하준이는 그 이후로 몇 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에서 책 읽기 힘들다는 하준이에게 난 1층 로비에서 읽으라고 했다. 로비에서 책 읽는 하준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어봤다. 아빠, 여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숫기도 없는 놈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다. 아들, 아빠의 소중함 이제 알겠냐? 광주 와서도 잊지 마라. 아빠가 너 광주 뽀뽀 2,000번 해줄게. 라는 나의 말에 웃던 하준이었다. 그 뒤로도 하준이는 나에게만 전화를 했다. 난 아내에게 말했다. 봤지? 하준이 나한테만 전화하는 거? 못 버틸 것 같다고 울고 하던 하준이는 어느새 잘 버티고 있다. 며칠 전 연습 경기에서 하준이는 끝나기 10분 전에 교체로 경기에 투입됐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하준이는 2골을 넣었다. 환하게 웃으며 뛰어가는 하준이를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하준이는 또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했다. 아빠,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다. 하준아, 아빠가 잘못 알았어. 모레까지 있어야 된대. 하준이는 분노했다. 하준아, 어차피 내일 가나 모레 가나 뭔 차이냐. 힘내라 내 아들. 라고 말하고 끊었다. 연습 경기가 끝나고 코치님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줬다. 하준이는 나에게 분노의 전화를 했다. 달래고 또 달랬다. 아빠, 또 할 일 없으면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남겼다. 하준이를 놀린 벌을 오늘 받았나 보다. 며칠 전부터 차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 아니겠지 외면했지만
뚝뚝 땅으로 떨어지는 무언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정비소로 갔고 피 같은 돈이 들어갔다. 남의 힘듦을 관가하지 말자. 그 힘듦의 정도는 다르니까.